안녕하세요. 예, 아주 편한 병원 병원장 정재훈입니다. 이 경기도 정신질환자 관련된 치료적 개입에서 이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이 매우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1995년도에 정신보건법이 개정된 이후로 환자분들, 병원에 주로 정신과 환자들에 대한 편견으로 수용 위주의 정책을 국가가 펴왔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을 포함한 정신요양시설에 도시도 못하고 저 시골에서 수용하면서 환자들이 거기서 일생을 보내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1995년도에 뜻있는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법 개정이 되면서 이제 지역사회 복귀, 재활에 대한 개념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저희 나라 이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센터나 사회복귀 시설, 정신재활 시설들이 이제 오랜 한 30년 흘렀죠. 그러면서 많이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사회가 발전하면서 많은 어떤 우리 정신과 관련된 환자분들의 여러 가지 치료권이나 사회복귀권이 과거보다 나아졌지만 사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첫 발병일 때 또 증상이 재발됐을 때는 이제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하는데 거기서 치료가 된 분들이 지역사회 복귀율이 한 5% 정도 미만으로 7%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연계율이 매우 떨어지는 부분, 그런 부분이 결국은 또 하나의 문제가 되어 왔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이런 사업이 시작된 걸로 이해하고 있고 매우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병원이 이제 경기도와 함께해서 이제 민간 공공 협력 사업을 시작하면서 실제로 환자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추진 배경을 보시면 결국은 이제 2018년도에 미관리 정신질환자가 6만 명이 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치료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치료의 아주 중요한 개념인 지역사회 연계라든지 복귀라든지 재활, 이런 것들로 또 연계되는 부분 또한 기회가 매우 한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현병 등이죠. 그러니까 정신과적인 질환, 상당수의 정신과적인 질환은 조기 진단이나 조기 개입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많은 문제가 되어 있는 만성화와 그리고 또 이제 병원에 수용화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더 중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빨리 개입을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잘 치료받고 지역사회에 잘 복귀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지역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해드리면 이분들이 결국 재발률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만성화되는 이런 확률이 더 낮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진국에서는 지금 조기 진단에, 그래서 특히 급성기 때 집중적인 치료를 해주는 것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저희 나라의 의료 정책은 안타깝지만 아직은 조기에 집중적인 치료 개념보다는 그냥 한 달이든 6개월이든 같은 치료의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는 결국은 이제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이제 정신건강 전문 요원 한 분이 배치되어 있으신데, 이분이 이제 환자분이 입원을 하시게 되면 입원된 환자분들에 대한 평가도 하지만 또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을 해서 지역사회에서 필요하신 분들이 병원 진료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초기 단계에서부터 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증상이 좀 안정되면 결국 퇴원 계획을 잡게 되는데, 이분들이 퇴원을 하기에 걸림돌이 뭐가 있는지, 또 퇴원 이후에는 어떤 것들을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퇴원 전에 그런 세팅을 최대한 지역사회 공공기관과 함께 함으로써 이것을 지금 유지하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통원 치료한 다음에 통원 치료해서 외래를 오실 때 잘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전화라든지 또 외래 오셨을 때 또 외래에서 의사들과 진료 보기 전에 이제 미리 미팅을 해서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여기 병원 진료를 받고 계신 분들, 진료를 받으신 분들이 계속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의료의 영역이라는 것이 원래 이제 병원을 우리가 이제 호스피탈이라고 하죠. 근데 이 호스피탈 자체가 병원은 사실 공공성을 가진 것입니다. 지금은 건강보험 제정에 의해서 치료의 영역으로만 우리가 보고 있지만 사실 병원이 생긴 이유는 구제와 사역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탄생한 호스피탈이기 때문에 민간이든 공공이든을 떠나서 병원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의 영역에서 공공과 민간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활동을 하는 것은 되게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므로써 이제 저희가 이제 중증 정신질환자나 뭐 여러 가지 정신과적인 환자분들이 오시면 외래라든지 입원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또 필요하면 도와드리고요. 또 그런 분들이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 또 돈도 들기 때문에 어떤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유관기관과 연계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유관기관 센터나 뭐 보건소나 시군에서 시구에서 어떤 뭐 급한 응급 환자나 이런 분이 있을 때 또 이제 병원에서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내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이제 외국은 이런 것들이 저희 나라보다는 지금 잘 되어 있는 편인데요. 건강보험 제정에서 이런 행위에 대한 어떤 개입 자체를 의료적 행위로 보기 때문에 수가가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건강보험에 청구가 되고, 그러면서 병원에서도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런 전담 인력을 뽑을 수 있는 또 여건이 되고, 또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더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개입 사업을 병원 자체 내에서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저희 나라는 안타깝지만 아직은 건강보험 제정에서 이런 부분은 의료 행위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많은 정신과 병원들이 이런 병원 자체적으로 이런 요원들을 뽑아서 이런 역할을 하는 데는 사실 아직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인데요. 우리가 입원 환자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관리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입원 환자분들 중에 치료팀이랑 소통하면서 개입이 필요한 분들을 이제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동의하시면 이런 서비스 동의를 해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퇴원 계획을 세우고요. 퇴원 계획을 세울 때 퇴원 이후에 이분이 재발하지 않고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의학적, 재정적, 행정적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퇴원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을 미리 개입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이분들이 병원에서 치료의 어떤 첫 단계에서부터 퇴원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전담하는 어떤 전문 요원이 있다라는 것이 이 사업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좋은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했을 때 사실 병원에서는 퇴원 계획을 세우고 나면 이분들이 외래 통원 치료를 해야 되는 여건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병원 안에 있을 땐 저희가 도움을 드리나, 병원을 퇴원하고 나면 저희가 이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되어 있는 게 현실인데, 이 전담 요원이 있음으로써 병원에서 치료받은 분들이 정말 잘 지내는지, 외래는 잘 오시는지, 혹시 치료를 받는데 어떤 재정적이나 행정적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전담 요원이 있다라는 것은 이건 사실 정말 큰 어떤 혜택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경기도가 정신보건 사업에 원래 매우 앞서가는 곳인데 역시 더 앞서갈 수 있겠구나, 이런 뭐 기대와 희망을 또 더 확실하게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제 외래 환자 같은 경우에도요, 뭐 실제로 이제 접촉을 해서 환자분들이 동의하시면 등록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관련된 것들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해보니까 전담 인력이 있다라는 것이 저희 그 환자분을 치료하는 치료팀한테도 상당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 늘 생각을 하고 거기에 퇴원 계획이나 치료 계획에 결국은 퇴원 이후에 잘 지낼 수 있는 것까지 세팅하는 일종의 재활 치료의 최소한의 기초 세팅은 하는 게 정신의학에서도 매우 중요한 치료 개념인데, 현실적으로 그걸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담 인력이 있음으로써
저희가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그런 것들을 함께 소통하면서 실제로 혜택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분명히 재발률도 떨어질 것이고 지역사회에서 잘 지냈을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향후에 만성화돼서 어떤 요양 개념으로 정신과 병원에 수용되는 어떤 이런 확률이 분명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분의 인권의 개념에서만 봐도 이분의 인생에서는 정말 국가가 큰 혜택을 드리는 거고요. 또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분 때문에 여러 가지 제공되는 가족들의 어떤 희생 그리고 사회적 희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인권의 문제만이 아니고 실제로 국가의 어떤 재정적 부담을 분명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담 인력이 계신 것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퇴원 계획을 하고 등록을 하게 되면 지역사회 연계를 꼭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경기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는 많이 앞서 있지만 근데 이런 걸 연계를 해보면 또 연계 받는 기관에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저희가 이렇게 지역사회 연계를 할 때 지역사회 연계를 받는 기관에서 충분히 그런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어떤 인력적인 기반이 좀 더 확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에 대한 사례 관리를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이런 되게 좋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퇴원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례 관리가 들어가게 되고요. 특히 이제 또 외래 환자분들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는 분들은 이런 여러 가지 사례 관리를 들어감으로써 상당히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 사례 관리로서 저희가 개입을 할 때 항상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세팅이 된 이런 여러 가지 시설과 제도를 병원의 어떤 의료 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건강과 복지 시스템이 연계되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퇴원 전에 이제 입원 환자분들 좀 증상이 심하신 분들에 대한 집중 관리, 그러니까 좀 입원 환자분들이 대상이겠죠. 그리고 이제 퇴원 후에 이제 외래 치료나 약물 관리가 좀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그래도 잘 다니시고 지역사회에 연계가 잘 되시는 분들은 또 유지 관리 개념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등급을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집중 관리 대상과 유지 관리 대상, 그 다음에 그거보다도 조금 더 잘 관리가 된 분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일시 관리 개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이제 결국 이제 저희 그 전담 치료자가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분명히 개입을 하고 그런 집중 관리나 정기적 관리나 일시 관리를 해서 잘 관리가 되는 분들은 확실히 치료 유지 효과가 좋고요. 재입원율도 떨어지고 또 이런 분들이 직업재활까지 통해서 취업을 하시게 되면 그만큼 또 사회에 기여하고 재정적 기여율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시기 때문에 그 환자분 당사자나 가족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쭉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쭉 말씀드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항상 지역사회 센터나 전문 치료자분들과 이제 계속 소통을 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게 하고 그래서 병동에 들어가서 저희 입원 환자분들에 대한 개입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병동 출입이 금지돼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도 저희 병원 입장에서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빨리 좀 코로나가 잘 마무리가 돼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분들에 대한 병원 내 치료진과 그리고 병원 밖에서 있는 지역사회 치료진들이 함께 팀 접근을 해서 이분들이 퇴원 이후에 잘 지낼 수 있는 접근을 입원된 상태에서부터 함께하는 그런 치료 시스템이 다시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중요한데요. 사실은 아직은 물론 이제 한 분이 있다라는 것이 분명히 도움은 되지만 이 한 분이 할 수 있는 그 한계치라는 게 분명히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양적인 한 분이 하는 질적인 부분은 분명히 잘 유지가 되지만 이분에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분들도 생기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이 하시기 때문에 이분이 가정 방문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기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 이제 이 사업을 확장하는
개념에서는 한 사람당 전담 인력 한 사람당 담당할 수 있는 환자 수를 좀 정확하게 좀 개념을 잡아서 그 병원에서 여러 가지 입퇴원의 환자군들을 보면 병원별로 사안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의 사정에 맞게끔 전담 인력을 좀 더 융통성 있게 정할 수 있는 이런 좀 시스템이 좀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그 전담 인력분도 이제 저희 사회사업팀하고 같이 이제 공간을 쓰고 계신데 이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좀 제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다들 고생 많으셨는데요. 결국은 이제 그 과거에 그 정신보건법이 95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반해서 병원 내 어떤 의료 시스템이 이 개념을 따라가지 못한 것이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이었고 그에 반대되는 예가 일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시기에 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사회가 발전했지만 병원 내 시스템이 그런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같이 발전되어 와서 지금 저희 나라와는 사실 안타깝지만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이런 민간 PPM 사업,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협력 사업이 잘 발전이 돼서 저희 나라가 하루빨리 우리 그 정신과 환자분들에게 좋은 어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하루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